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조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7월 달에도 우리가 6월만큼의 이러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요? 7월의 두 번째 거래일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오전에, 코스닥은 오후에 발동이 됐고요. 특히나 코스피 향후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조 단위로 매도 물량이 또 투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4조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가져갔는데요. 일단 하락에 대한 배경을 좀 꼽아보자면 간밤 이 메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메타에서 남은 이 AI 데이터 센터 이 물량을 가지고 용량을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에 따라서 AI 피크에 대한 우려감이 또 커진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이 한국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종말의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공매도 베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을 필두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 하락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다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만한 부분이 반도체 쪽의 매도 자금이 이 순환매 관점으로 다른 쪽으로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세장 속에서도 금리 그리고 실적에 대한 그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금융주들, 증권주들 선방하는 모습 포착이 되는 또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모두 다 파란불 켠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종가 대비해서는 애프터마켓에서 낙폭을 조금씩 축소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는 7.9%, SK하이닉스는 12%, SK스퀘어 12%, 삼성전기 10%, 현대차는 2% 넘게 또 파란불 켠채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대에서 1위부터 5위 모두 다 역시나 파란불 켠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테우제는 2% 넘게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동반 7% 넘게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6.6%, HLB는 6% 넘게 또 동반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그나마 약세장 속에서도 선방하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영업무역 그리고 영업무역 홀딩스가 또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업무역에서 또 ESG 관련된 경영권 확대 소식이 들려오면서 영업무역은 10% 그리고 영업무역 홀딩스는 8% 넘게 강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에는 한세실업, SBS, JS 코퍼레이션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코스닥 대에서는 칩셋 미디어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 빅테크 기업과 맞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25% 넘게 또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에는 포스코 엠텍, 위메이드 맥스, AU 브랜즈, SM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간밤 메타의 이 소식을 듣고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하락은 좀 염두에 둘 수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빠질 줄 몰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7월에도 역시나 이 사이드카 발동을 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 7.8%, 코스닥은 6.7% 넘게 급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우리가 7월 달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어떤 포인트에서 또 종목들을 또 공략점을 세워봐야 될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7월이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참 웃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7월의 두 번째 거래일에 마치 6월 달 같은 역대급 변동성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했는데 7월에도 이 정도의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를 좀 우리가 예상을 해둬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참 오늘 시장 보시면서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7월 이제 둘째 날 거래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오늘 갑작스러운 또 급락세가 또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6월 달에 데자뷰가 열리나 걱정이 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뭐 시장이 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 악재 이겨내는 거고요. 또 호재가 나와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면 또 기쁨을 좀 나누는 이 내일의 승주 시간, 오늘도 1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알차게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한 시황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7월 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딱 2줄 정도로 정리를 해드렸죠. 7월 달은 어찌됐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좀 내려놓자라고 말씀드렸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에 좀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이게 달력상으로는 이게 7월 달로 들어섰지만 이게 본격적인 7월은 사실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번 주에 있었던 어제의 수요일자의 7월 1일 그리고 목요일자의 7월 2일, 내일 이제 진행되는 이제 7월 3일, 네, 뭐 금요일장에 있을 7월 3일까지는 사실은 코스닥 그 이벤트 보면서 좀 조용히 좀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야, 이게 뜻하지 않게 오늘 전 세계를 지금 얼어붙게 만든 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뭐 메타 말고도 내용들이 한 2-3개 정도 시장에서 빠진 이유들, 그리고 빠진 뭐 명목들을 좀 막 찾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의 하락 요인은 딱 하나예요. 메타예요. 예, 근데 그 메타가 어떤 얘기를 했냐라는 것들인데요. 남아있는 이제 잉여 자산이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들인데, 뭐 이게 시장에서 이제 해석하기 바쁘죠. 뭐 좋은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지금 사실은 잘 생각이 떠오르진 않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바로 요 내용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 과잉 부각.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잠깐만,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뭐 진짜 막 죽을 듯이 서로 머리 싸움하고 금요 경제 막 싸움하고 막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뭐 그죠? 뭐 유증까지 해가면서 자본 투입을 계속을 했는데, 막상 그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중에 하나인 메타가 제대로 된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데이터 센터를 임대를 한다고? 라고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더 이상 투자에 대한 속도 자체가 나오지 않을 거야. 규모 자체도 줄어들 거야. 그렇더라고 되면 지금 천문학적으로 끊임없이 올라갔던 반도체, 하드웨어의 가격은 피크아웃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메타는 전일 기준으로 6%, 7%대 상승을 보여줬지만 그 외에 샌디스크, 마이크론,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가장 결이 맞는 기업들의 하락이 동반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소부장은 왜 빠졌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소부장 종목군들 분위기 좋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시장에서 어떤 얘기했는지 아시죠? 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그래, 많이 올라갔어. 조정 받아. 하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투자로 인해서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새롭게 밸류를 받을 수 있어라는 이야기 나왔었어요. 그죠? 그 얘기를 어제 저도 나와서 했었어요, 여러분들. 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대부분의 소부장 종목군이 아침서부터 쭉 빼면서 끝까지 빼는 모습을 보여줬죠. 주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말자고요. 그냥 실전에서는 이런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예요. 거기다가 또 나온 게 뭐죠, 여러분들? 자, 마이크론 증설 임박한 상태에서 찾아온 AI 노이즈죠.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뭐 차트 만들고 뭐 이야기하고 뭐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업황을 깨는 이슈 한번 딱 나오니까 어때요? 차트고 뭐고 다 무시하고 그냥 다 깨버리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시장에서는 이 실전에 대한 감각들이 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하나의 계기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바뀌는 그 방향 때마다 여러분들의 심리가 바뀌면 안 되시겠죠. 그거는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원론적으로 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의 그 명분과 모멘텀, 뭐 악재와 호재겠죠. 나누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상관없이 악재성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자마자 시장은 바로 반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또 들고 나온 이야기가 뭐죠? 마이클 버리죠. 마이클 버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앞서서 우리 앵커님이 딱 정리해 주셨죠. 이거 어제 나왔어요, 여러분들. 마이클 버리. 어제 우리나라 장중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마이클 버리가 우리나라 공매도 치고 있다. 반도체 공매도 치고 있다. 근데 공매도는 올해 초서부터 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늘 그렇지만 시장이 방향성들이 안 좋게 나올 때 안 좋은 뉴스 끌어다가 쓴다니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 내용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더 가속화됐다. 투자 심리가 좀 망가졌다라고 하는 거는 뭐 갖다 붙이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러한 변동성들을 키웠던 거는 이게 영향이 사실은 저는 크다고 봐요. ETF. 물론 이제 지수가 올라가고 업종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올라가고 하는 거에 있어서 ETF의 역할이 상당히 컸죠. 하지만 또 시장이 그와 반대되는 모양새를 딱 나오게 되면 ETF 이제 욕하기 바빠요, 진짜 시장에서 또. ETF 또 왜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뭐 올라갈 때는 칭찬하고 내려갈 때는 욕하고 그러면은 뭐 주식 어디 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내일의 승부주 시간에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뭐 누구 하나를 딱 찍어서 뭐 어떤 요인을 딱 찍어서 시장의 방향성을 막 뭐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렇게 제도적으로 나와 있는 상품에 대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하락하는 과정에서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ETF로 인해서 더 올라가는 오버슈팅을 하는 것들을 만들어낸 거고 하락할 때는 그 반대예요. 조금 더 언더슈팅을 좀 크게 키우는 영향을 미친 거죠. 수급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커지는 현상. 그렇다고 되면은 사실은 트리거는 메타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변동성들을 키우는 요인들은 요거 플러스 국내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전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장의 특징을 좀 보시게 되면 순환매 장세예요. 제가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제가 6월달 한 마지막 주 정도 막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수출 데이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항상 빼놓지 않고 말씀드렸던 섹터가 화장품 섹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종목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메리트가 발생이 됐던 그러니까 낙폭이 좀 과대했던 섹터 내에서 실적되고 수출 데이터 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리바운딩이 훅 일어나는 모습들이 오늘 좀 잡혔어요. 거기에다가 또 움직였던 종목군들 중에서는 이제 금융주들 좀 움직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내수주가 좀 부각이 돼야 되니까 음식료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도 오늘 좀 눈에 띄더라고요.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에서 막 얘기 들을 때 CJL, 제일제당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오늘 제가 그 종목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장중에. 그리고 오리온의 주가를 봤어요. 3% 올라가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게 되면 그 안에서 가장 좀 방어력이 높은 섹터에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순환매에 대한 움직임들, 내수주들 이런 쪽에서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오늘 좀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위치가 도대체 어디가 있냐라는 것들인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노란 박스로 쳐놨죠, 여러분들. 첫 번째, 이게 3월달, 4월달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코스피였고요. 자, 이게 지금 4월, 아니죠. 5월, 6월, 7월의 모습들인 거예요. 사실상 요 구간들로만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 2개월여 기간 동안에 박스권이 진행이 되고 그 시간대가 지나서 갑작스럽게 박스권 돌파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주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재밌는 포인트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이 코스피 지수가 오늘자에 대한 하락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빠진 거는 이미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후의 움직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오늘 밤에 빠르게 미증시에서 메타와 관련된 요 악재 부분들을 과연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떻게 판단 내릴 것인가, 또 새로운 시나리오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정말 이대로 메타의 임대 사업 시작으로 인해서 AI가 더 이상 이제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라는 것들로 멈춰져 버리게 되면 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겠고요. 잠깐만, 이거 일시적인데? 이거 생각해 봤더니 메타가 임대 사업하고 나서 들어오는 수입 자체를 다시 캐펙스에 집어넣을 거야. 이게 사실은 어제 나왔던 메타와 관련된 사업 기사 중에 맨 끝자락이 이거였거든요. 임대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였던 수입 자체를 다시 캐펙스 투자에 또 투자할 거야. 라는 것들로 했거든요. 근데 시장은 이 캐펙스 재투자가 아니고 여기에 이제 화들짝 놀래버린 상황이 됐어요. 그게 오늘 밤에 나스닥에서 깨지는 논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저점 찍고 우리나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60일선 지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5월달, 6월달, 그리고 현재 7월달까지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서 저점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7,000대 초반대 이 라인만 지켜준다고 하게 되면 7월달 한 달 동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지수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말자. 실적 시즌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 어찌됐든 지금 주도 종목을 반도체를 누락시킬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반도체는 끼고 가야 돼요. 현재까지는. 여기서 깨지는 논리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현재 2020년도 진행되는 주도 업종에서 반도체가 아니야 라고 하는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반도체는 요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여. 그러면 요렇게 시간을 버는 사이에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돌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를 보셔야 되겠어요? 여기를 보셔야 되겠어요? 여기를 보셔야 되는 상황들이 연출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계속 전략들을 수정해가고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사실은 진짜 뼈 아프죠. 이제 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올 수 있겠는데? 라는 기대감들을 품자마자 또 오늘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들 코스닥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바이오 이야기 나왔어요. 그죠? 바이오 얘기 나왔고, 뭐 KBT 이야기 나왔고. 이제 내일 3일째 이제 회담 만료거든요. 그 논의가 이제 마지막 날인데, 뭐 뚜렷한 결과가 없죠.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내일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에 이제 맞춰주느냐에 대한 문제인 건데, 제가 코스닥 요 활성화 대책 회의 얘기해드리면서 3일 동안 얘기가 되지만, 이게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임팩트가 그렇게 없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우리 코스닥에 해당되는 종목들의 낙폭 자체가 좀 커서 이렇게 시장 분위기 잡히면 코스닥이 약간 좀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코스닥 쪽으로 물량들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했었는데, 그걸 지금 여지없이 지금 밀어버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뭐냐.
코스닥이 어찌됐든 6월달 말에 이런 식의 저점을 만들어 놨거든요. 아직 깨진 않았어요. 네, 아직 깨진 않은 상태라서 일단은 뭐 하방 경직 지석을 보여줄 수 있는 라인 자체를 우리가 그어보자, 설정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든 최근에 보여줬던 이 저점 라인이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를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거를 사실은 기대를 했던 게 사실은 정책 기대감이었어요. 정책 기대감. 이 정책과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적은 안 좋지만, 그죠? 금리 영향에 조금 민감하지만, 하지만 실적 시즌이 넘어가서 성장성이 부각이 되며 모멘텀, 내러티브 장세가 되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 종목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상 2차 전지도 기대했던 부분들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에코프로가 사고를 친 거죠. 6월 30일 날. 자, 정부가 잘해보겠다고 7월 1일서부터 3일까지 잔치 열렸네. 잔치 열어놨는데 갑자기 6월 30일 날 그거 하기 전에 유중을 땅. 그 뒤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었겠죠, 우리가 어제까지만 얘기하더라도 야, 반도체 소부장은 그래도 우리나라 메가 프로젝트, 그 다음에 여전히 AI 반도체 필요하지? 장기 공급 계약 되죠? 2027년도, 2028년도까지 완판이죠? 라는 이야기 하면서 하반기서부터 뭐죠? 공장 증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가겠지. 그러면 적어도 깨지진 않을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믿음들이 우리가 시장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늘 보기 좋게 메타가 사고 치면서 쫙 때려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거는 요 지지 패턴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거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목줄을 우리가 잡고 있느냐? 절대 아니죠. 오늘 밤에 미국장에서 과연 이 논리를 깰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생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오늘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 증시 막 빠지면서 중국 쪽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 다 무너졌잖아요. 다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때보다도 좀 길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죠? 이 상황들을 알고 계셔야지 뭐 종목이 왜 빠져요? 이거 왜 그래요? 이렇게 고민 안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우리 병원 가면 여러분들 상처 났다고 해가지고 그냥 약 바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인이 뭔지 이거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치료법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인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시황을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정말 짧은 시간에 시황을 엄청 늘어놓은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를 우리 교육방에 함께 하시면 매일 10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10시 반. 오전 10시 반. 라이브 방송을 제가 진행을 해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또 이게 우리 또 잠이 잘 안 오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 저도 아마 밤잠이 좀 잘 안 올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내일을 위해서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또 내일 시황이 또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를 하면서 어떠한 이슈들이 영향력을 발휘를 하면서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시장에서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야 돼요. 그게 늘 주식 투자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것들을 저와 함께 교육방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공부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시장 진단을 굉장히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 데이터 센터 임대 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의 이 투자 과잉에 대한 부각, 뭐 여러 가지 AI 관련된 노이즈로 인해서 시장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시장을 알아야지 이 근본적으로 왜 빠졌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알아야지 거기에 맞춘 대응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장중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런 부분 혼자서 또 시장을 보시기가 굉장히 막막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한 장중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할 예정이죠. 과연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락세를 가져갔고 이에 따라서 지수도 하락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원인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지 장중에 실시간으로 한번 무료 온라인 방송 10시 반에 시청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또 교육방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계속해서 좀 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일단 여러 가지 노이즈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빌미를 좀 제공을 한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내일장에서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움직일지 이게 빠지다 보면 주가 지수 또한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봐야 되거든요. 뭐 영향을 좀 받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게 저희가 또 장 마감 이후에 하는 저녁에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뭐 장 중에 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좀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주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도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삼전 어떻게 할 건가, 하이닉스 어떻게 반영을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거든요. 오늘도 사실은 이야기를 해드리긴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또 바뀌었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시장에서 그래도 대장 역할을 했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하락 부분들로 인한 시장의 변화가 기대가 됐었던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빠져? 그럼 그쪽에서 빠지는 자금들이 다른 데로 돌아가겠지? 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제까지는 그래도 형성이 됐던 얘기였죠. 근데 오늘은 또 그 부분을 완전히 쌍끌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너뜨리는 상황들이 돼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이후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방에 같이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내일 오전 방송을 통해서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7월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들 또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해드릴 이야기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시황 얘기를 왜 길게 했을까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죠. 뭔 얘기해드리죠? 뜬금름 잡지 말자. 시장은 뭐다 여러분들? 교과서대로 공부는 해야 돼요. 근데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실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 시간에서 빼놓지 않고 얘기해요. 그죠?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차트들 보자면 오늘 다 깨졌어요. 의미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항상 무언가 시장에 임팩트 있는 사건, 사고가 나왔었을 때에 시장의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들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실전에 대한 노하우가 담긴 책자가 바로 차트의 정석입니다. 자, 여기에는 딱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 원칙이에요. 매매 원칙. 매매 원칙을 내가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각각의 시장에서 대응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진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가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주가 변곡점에 따라서 이게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에 대한 결정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전 매매 활용법 차트의 정석을 받게 되면 요 부분이죠. 요 3가지를 컬리큘럼별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 읽어보시고 순서대로 행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차트의 정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뭐 교육방에 참여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시장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코스닥 900선 이탈했고 코스피 8,000선 공방 이루어지고 있고 매도 사이트카 이거는 별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움직였던 종목군들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오늘 하락장 속에서 상승했던 섹터의 특징들을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는 은행주예요. 금융지주. KB금융이 종가상으로는 한 4%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오늘 오후장만 하더라도 7, 8%대까지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보험 관련 종목군들도 일부 강했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섹터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가장 좀 저는 눈에 띄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해당되는 특징 포인트들이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로 뭐죠, 여러분들? 패드의 금리 인상 우려감.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좀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다고 되면 예대 마진을 늘릴 수 있는 은행 업종은 사실상 그동안에 별다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대부분의 은행 업종이 다 이렇게 사이드를 겼던 종목들이에요. 이렇게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그런데 요 때에 시장의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악재를 맞이하기 시작하면서 이쪽에서 빠져나왔던 자금들이 이 라인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됐던, 또 하나 기대됐던,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6월달 거의 마지막 들어오면서 늘 강조해 드렸던 종목이 바로 화장품 섹터였어요. 제가 이따가 종목은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화장품에 대한 주가 상승 흐름들이 6월 수출 역대 최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반도체, 화장품 잘 보셔야 됩니다. 6월 달에. 반도체는 악재가 돌줄되면서 빠지는 반면에 화장품주들은 오히려 잠깐만 얘네밖에 없네? 라고 하면서 쭉 올라갔어요. ODM, OEM, 코스메 코리아, 인그루드레, 달바글로벌, 물론 이제 종가상승 빠지긴 했지만 제닉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오늘 하루 만에 결론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확실히 순환매에 대한 본격화가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괜히 눈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한쪽은 빠지는 종목이긴 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 성격을 갖고 있는 반도체를 보셔야 되는 거고, 다른 한쪽은 순환매가 도는지 안 도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종목들을 계속 리밸런싱을 통해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으로 추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화장품주를 예를 들어서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왜 화장품주를 그렇게까지 강조해 드렸는지에 대한 결과물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달바글로벌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우리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6월 10일 날 한번 말씀드렸죠. 이때가 여기였어요. 여기. 그리고 이게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빵 뜨기 시작한 거죠. 오늘까지도 뛰었어요. 근데 오늘 그 이후에 차익 매물들이 나와서 문제였지만 뛰긴 뛰었어요. 오늘까지. 얼마까지? 25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2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들. 20만 원. 20만 원. 여기서 60일선 지지받고 있는 이 자리에서 6월 10일 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 보여드릴게요. 6월 18일 날 또 말씀드렸습니다. 6월 18일 날. 그때서부터 이제 빠바바바박 뛰기 시작하죠.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보시게 되면 그 시기에 그냥 맥락 없이 기술적 분석해가지고 종목들을 막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야기가 딱딱딱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육방에서 보면. 근데 이거를 한 번만 계속 내가 시장에서 쭉쭉쭉쭉 맞춰 나가시게 되면 종목 찾는 것도 되게 수월해요. 엄청 수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차트 정석 많이들 받아보셨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일부분이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재미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닉이라는 종목이에요. 제닉. 이거 제가 여러분들 이날 말씀드렸어요. 이날. 요거 빵 뜬 날. 이날 제가 여러분들하고 퍼스트 클래스 통해서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통해서 요때 말씀드렸어요. 자, 제닉 여러분들 화장품에서 숨어있는 종목이야. 잠깐 봤더니 마스크팩에 대한 실적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날 첫날 양봉 딱 뜨자마자 지금서부터는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을 시리즈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달바글로벌 뒤에 제닉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 3만 원 근처까지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결과물들을 보니까 최영도 전문가의 이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얘기를 하는 종목이 그래도 꽤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게요. 자, 6월 23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이블 CNC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가 9,000원대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6월 26일 날 또 들고 나왔어요. 에이블 CNC. 그러면 우리가 시간대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24일 날 제닉 말씀드렸죠. 18일 날 달바글로말, 10일 날 달바글로말 말씀드렸죠. 그럼 이 이후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되게 명확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23일 날 에이블 CNC, 26일 날 에이블 CNC, 심지어 29일 날 에이블 CNC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요 바닥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돌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보시면 저점과 우리가 돌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에 대한 각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거 아직 완성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 에이블 CNC를 29일 날 말씀드리고 26일 날 말씀드리고 23일 날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게 역배열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역배열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역배열 종목들 잘 안 봐요. 잘 안 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 요 제닉이라는 종목도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이라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시황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5일선이 이제 하나씩 도장격파 하듯이 딱딱딱딱 치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때로는 기술적 분석의 기본하고 조금 어긋나는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도 내가 시황을 보고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상황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으로 공부하시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양념을 좀 치자. 양념이 뭐죠, 여러분들? 실전이죠. 실전에 대한 경험치를 같이 키우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화장품들을 얘기를 때 이 에이블 CNC를 왜 마지막 주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렸었냐 라는 것들인데 실적이에요, 여러분들. 실적. 이 종목이 여러분들 작년도 한 해에 이렇게 돼요. 아니, 작년도 한 해가 아니죠. 작년도 4분기의 실적이 546억 원의 매출이고 65억의 영업이익이거든요. 근데 이 에이블 CNC 1분기 실적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때도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이 기업의 1분기 실적이 614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94억이 나왔어요. QOQ 기준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에이블 CNC 많이들 아시겠지만 아마 우리 여성분들께서는 많이 아실 거예요. 미샤. 우리 한 20년 전인가요? 그때 미샤 브랜드. 그리고 온 가두점이 다 미샤였어요. 온 가두점이 다 미샤였다고. 그죠? 화장품 샘플 넣어놔주고. 근데 지금 미샤 어디 갔어? 없어요, 여러분들. 없다고. 근데 이 미샤가 어디로 갔다? 지금 아마존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유럽으로 갔습니다. 심지어 유럽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해요. 그게 이제 실적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 요 역배열은 한 번쯤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그러한 상황들로 우리가 판단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늘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많이들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재미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죠, 여러분들. 차트의 정석입니다. 요 안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의 정석을 가지고 나는 좀 실전에 대해서 조금 나만의 방법들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차트의 정석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방 참여하셔서 이 차트의 정석 받으실 수 있거든요.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 참에 내가 그동안에 뭐 차트만 봤어. 뭐 그냥 올라가는 것만 봤어. 라고 하셨다면
지금과 같이 시장이 약간은 변동성을 키울 때 실전 감각 익히기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뭐 하락하는 거 어떡하지 고민하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빠질 때일수록 뭐 남들과 똑같이 어떡하지 고민하시면 뭐 하시겠어요. 그럼 앞으로 발전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주식은 또 이겨내는 게 또 맛입니다. 또 그죠? 아픔을 이겨내는 게 또 주식의 참맛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차트 정석을 통해서 이 실전 감각을 좀 끌어올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차트 정석은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분들. 네, 지지와 저항에 대한 내용들이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앞서 제가 화장품 종목군들 막 우리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종목군들을 잡는 약간 좀 기계적인 포인트들을 잡는 기술적인 지표 값들을 제가 좀 넣어놨어요. 변곡점이죠. 그 변곡점들을 잡는 기계 값들을 제가 좀 넣어놨으니까 밑에 하단 문자 참고하셔서 교육방 입장하시게 되면 우리 차트의 정석을 받으실 수 있는 안내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제가 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같이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이겨내는 사람이 또 하반기에 오는 시장의 대장주를 잡으실 수 있고, 그 대장주를 통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코너를 통해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 너튜브 채팅창에도 오늘 시장 정말 멘탈 힘들 정도로 참 시장이 어려웠다라는 댓글이 남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장일수록 주식을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원인과 더불어서 맞춘 대응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면서 시장을 봐야 될지, 그 기준점 여러분들께 우리 전문가님께서 선물처럼 이 전자책을 통해서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시장 어렵다, 왜 빠지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 또 전문가님께서 실전 투자에 있어서 전략적인 노하우가 담긴 전자책 선물처럼 드릴 예정입니다. 일명 차트의 정석이라는 전자책인데, 나도 한번 이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료 교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이름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오셔서 차트의 정석까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매일매일 오전 10시 반에 굉장히 부지런하시게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 궁금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들, 매매 전략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역시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고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사실 너튜브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시장이 어렵다라는 댓글을 계속해서 남겨주고 계세요. 사실 그동안 수급이 많이 쏠렸던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수도 또 이렇게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전문가님께 계속 조언을 구하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쉽지 않네요, 그죠? 네. 7월달 그래도 좀 무난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런 장이 오니까 많이들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뭐 우리 6월달 뭐 사이드카 경험 안 하신 거 아니시잖아요. 서킷 경험 안 한 거 아니시잖아요. 이겨내겠습니다. 자, 내일입니다. 오전 10시 반이에요. 장중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다가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삼성니스가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이게 빠지더라도 가든 떨어지더라도 가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삼성니스에 대한 요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시장을 풀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7월달 이제 본격 시장입니다. 다음 주요. 삼성전자의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실적 시즌 출발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 내용 내일 장중 방송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할 거고요. 교육방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에요. 펌텍코리아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제가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
그 실적 보세요, 실적. 예, 실적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실적 체크를 해보게 되면 제가 왜 이 펌텍코리아를 들고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이 정말 바닥권이거든요. 근데 오늘 좀 올랐어요. 이 친구도 화장품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 펌텍코리아는 여러분들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장품주들의 기본적인 세팅값이 뭐죠? 다 중소 브랜드들이죠. 근데 이 중소 브랜드들이 너무나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소 브랜드가 왜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 수 있느냐? 가장 첫 번째는 뭐겠죠, 여러분들? 분업이죠. 그 분업이 뭘까요? ODM, OEM을 통해서 제품 만들고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남겨있는 용기를 통해서 각자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용기를 대부분 만들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펌텍코리아예요. 그 화장품의 성장 스토리와 동일한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 들어서 화장품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 진행이 되면서 가장 후발주로 움직이는 성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저점 확인하고 오늘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를 하긴 했지만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성들을 한번 우리 체크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41,000원 제시해드리고 2차 목표가는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은 일봉 차트는 아니에요. 주봉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봉 기준으로 양봉에 출현이 됐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양봉의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됐고요.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 쪽 물량보다는 기관 쪽에서에 대한 물량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 있고 역별에 진행돼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현재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낙폭과대 종목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은 교육방을 통해서 종목과 전략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은 교육방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원이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 선물처럼 또 신청 가능한 부분까지도 안내 도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차트의 정석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무료 교육방에서 함께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